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테디와 함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테디야 인사하세요. 테디는 인사도 참 잘하죠. 자, 테디야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니?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 원인, 기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그냥 생각하기로 발목 뒤에 있는 힘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게 맞죠. 근데 그것이 세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근육. 비복근, 영어는 가스트로카네미어스, 가자미근, 솔레우스, 족척근, 플란타리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능을 알아볼까요? 기능. 아킬레스건의 기능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힘을 주는 근육이다 라고 알고 있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킬레스건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줄이에요. 그래서 기능도 많고 힘이 센 거죠.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들을 발 뒤꿈치에 있는 종골에 부착하는 관이거든요. 이거예요.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굵어요. 엄청 굵어요. 딱 만져지죠? 여러분들 발 뒤꿈치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굵은 곳이 만져지죠. 그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아킬레스건이 좀 짧다, 뭐 이렇게 짧아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을 보면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강하지만은 아쉽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킬레스건이다 그러죠. 약점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런 말이 유래됐느냐? 종골 부착 부위죠. 여기서부터 2에서 6cm 정도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혈관이 없어요. 무혈관성이에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거기가 혈관이 잘 없어요. 바로 피부 밑에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태화와 손상에 취약하게 됩니다. 여기죠. 여기 발 뒤꿈치부터니까 여기서 2에서 6cm.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다. 손상에 취약하다는 거죠. 참 이런 아킬레스건이 하필이면 이렇게 또 피가 안 통할까요? 기능은 많죠. 알다시피 발목을 밑으로 해주는 족저 굴곡이라고 하죠. 자, 테디야 해봐. 발목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발목을 밑으로 족저 굴곡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렛대 역할이죠. 지렛대 역할을 딱 잡아주니까 그쪽, 그리고 달리기, 그리고 뛰기, 엄청 뛰기, 빠르게 뛰기 등등을 다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추진력이 있죠. 추진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지렛대도 해주고 추진력도 해주게 됩니다. 아킬레스건에 손상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뭐 염증이 와서 아플 수도 있어요.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주위 조직이 염증이 생겨요. 아킬레스건 자체보다는 주위에 있는 조직이 염증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주위 조직 염증이라고 그래요. 손상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건주위 염증이에요. 두 번째는 건 자체의 염증이 있어요. 건증. 세 번째는 파열이죠. 그래서 건 주위도 생각보다 염증이 잘 생겨요. 국한된 염증이에요. 건 주위에. 그래서 체액이 고이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건 자체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텐디노시스라고도 하는데요. 건 자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퇴행이 온 거예요. 퇴행성 과정이 생기는 거죠. 건증이라고 해요. 세 번째가 파열이죠. 찢어지는 파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함은 세 가지예요. 건주위 염증, 건 자체의 염증, 퇴행성 과정, 아킬레스건 파열까지 세 가지로 손상을 분류를 하면 되겠죠. 원인입니다. 그럼 아킬레스건이 왜 이렇게 손상이 생길까요? 제가 피가 안 통한다고 했지만 피가 안 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반복적인 부하예요. 부하는 그리고 달리기죠. 달리기. 그리고 점프예요. 갑자기 점프할 때 갑자기 무릎을 펴잖아. 발을 이렇게 해서 뛸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죠. 테디 한번 뛰어봐. 예? 이렇게 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무릎을 구부리고 펴면서 신전을 해요. 신전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을 이렇게 해죠. 발목이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뛸 때는 이렇게 무릎도 구부리고 발목도 위로 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발생이 된다 하는데
과연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다 안 돼요. 그래서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때 잘 생긴다. 갑작스럽게 펼 때도 생기지만은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할 때도 생겨요. 쭉 굴곡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겠죠. 점프를 할 때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점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내려올 때도 힘을 주면서 내려와야 되고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찌어지는 게 많아요. 이 상태에서 찌어지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 상태에서 찌어지는 것이 많다라고 우리가 기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걸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라고 해요. 단축성을 컨센트릭 컨트랙션, 신장성은 엑센트릭 컨트랙션. 말이 어려워요, 영어로. 복잡해서 잘 모르겠죠? 모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반복돼요.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수축 아주 어렵게 유식하게 적었는데 이건 이완이에요. 그래서 수축이라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응집되는 형태죠. 외부 저항에서 짧아지는 거예요. 턱걸이 올라갈 때, 팔로 이렇게 덤벨 이렇게 굽힐 때, 무릎을 펼 때, 익스텐션 할 때가 대퇴 사두근이 이렇게 컨센트릭,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이두가 컨센트릭. 수축이 이루어진다. 턱축성 신장을 수축을 알았다 그러면 또 뭘 알아봐야 신장성 수축. 이게 우리 오늘 알아볼 게 이거예요. 이완도 수축의 한 형태가 됩니다. 이완이라 해서 그냥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근육이 길어지면서 힘을 발생시키는 형태가 되거든요. 길이가 늘어나면서도 건섬유 중에서 일부는 그대로 수축해서 그리고 일정 수준의 힘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힘이 자기가 버티는 힘보다 강해서 버티는 형태다 라고 또 어렵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장성 수축은요, 수축 구간이 아닌 이완 구간, 늘어나는 형태에서 무게를 버티거나 그리고 힘을 발휘하면서 이완시켜주는 형태. 외부 힘이 자기가 버티는 힘보다 강해서 버티는 형태라고 했죠. 이거는 턱걸이 했어야죠. 내려와야죠. 내려올 때 쭉 이렇게 늘어나죠. 늘어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 턱걸이 할 때 힘주고 있어야죠. 힘주면서 버티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덤벨 내리죠. 내릴 때도 힘을 주고 버텨야 되겠죠. 이거 근섬유 중에서 힘을 버텨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발목도 마찬가지예요. 아킬레스건의 손상은 신장성 수축으로 발생이 돼요. 늘어난다는 거죠. 이때 발이 잘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거 점프랑 착지할 때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체중의 6에서 12배에 이른다. 그래서 운동선수가요, 갑작스러운 활동 증가, 갑작스러운 운동 강도 증가. 어제까지 10kg 뛰는 선수가 갑자기 오늘 20kg 뛰었어요. 그리고 빈도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갑자기 뭔가 아킬레스건이 아파지는 거죠. 또 오랜 휴식기, 너무 많이 놀았어요. 1, 2년 놀다가 갑자기 하면 아파지기도 하고, 평탄하지 않은 지면이 안 좋아요. 울퉁불퉁한 지면 피하세요, 여러분들. 또 비포장길에서 달리기 하면은 이 아킬레스건 잘못하면 파열된다. 아킬레스건 나간다 그러죠.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시간의 좌식생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 보면은 뒤가 짧아지는 거죠. 아킬레스건으로의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저하. 결국은 힘이 없다 보니까 아킬레스건에도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영양 공급의 감소, 그리고 건의 퇴행성 변화, 갑작스러운 운동 시에 이렇게 됐을 때 쉽게 손상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운동선수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갑작스럽게 뭔가 하게 되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트레칭도 많이 해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간단하죠. 정의, 원인, 기전까지 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또 오늘도 힘을 넣어줄 거예요. 지방아, 뿍! 뿍! 다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조금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조금 더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조금 더 보세요. 아킬레스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복근,
가스트로크네미우스와 가자미 근이 됩니다. 빨간 거 이거 보이죠? 기복근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빨간 거 보이죠? 가자미처럼 퍽 커져 있죠? 그것이 솔리어스가 되겠죠. 이 빨간 것이 근육이에요. 근육이 쭉 내려와서 발 뒤꿈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하얗게 변하죠. 이것이 우리 아킬레스 건이 되겠죠. 아킬레스 텐던, 텐던이 건이에요. 이렇게 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혈류가 잘 안 통하는 지역이라서 퇴행과 염증, 파열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되겠죠. 족척근입니다. 플란타리스라고 하는데 요거 생각보다 가늘어요. 가늘어서 잘 살펴지지가 않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아킬레스 건에 포함된 중요한 건이 되겠습니다. 족척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사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강화되고 많이 소외가 돼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에서 시작해요. 대퇴골에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거는 여기 칼카니알 텐던즈가 났죠. 여기 아킬레스건이죠. 여기 포스티리어 칼카니우스. 여기 종골 뒤쪽에 붙는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거죠. 플란타 플렉션, 족적 굴곡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해주는데 단독적으로 못 해줘요. 너무 가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스트로 적어놨죠. 크네미우스. 여기 비복근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족척근은 비복근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족척근도 파열이 되기도 해요. 밑에가 여기에 가느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퍽 하면서 파열이 생기죠. 작지만 그래도 아파요. 멍도 들고 종아리가 팅팅 붓고 아픕니다. 쥐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아킬레스죠? 잘생겼어요. 아킬레스. 종아리도 굵고요. 아킬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킬레스 건, 우리 보호대까지 하고 있네요. 아킬레스 건증이라 그러죠. 아킬레스 텐디노시스, 텐던이 건이에요. 힘줄. 건 안에 생기는 병이죠. 아킬레스 건염이라 그러죠. 여기 생깁니다. 빨갛게. 반면에 바깥쪽에 생기는 것은 우리가 부건의 염증이 생겨요. 부건. 파라테논이라고 하고 아킬레스 건 자체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죠. 그 안에 있는 것이 또 에피테논 있죠. 에피테논. 다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제일 마지막을 싸고 있는 것이 파라테논. 요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다발들이 이게 잘 쌓여져 있어야 기능을 잘 발휘하고 파열이 안 생기고 염증이 안 생기죠. 여기서 염증이 잘 생기죠. 파라테논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부건의 염증이다. 아킬레스 건 자체에 생기는 염증을 아킬레스 건염, 아킬레스 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기전입니다. 컨센트릭.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여기가 이두박근이 짧아지게 됩니다. 컨센트릭 컨트랙션. 이렇게 짧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죠. 이건 익센트릭. 신장성 수축이다.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신장, 익센트릭. 짧아지면 컨센트릭. 그대로 있으면 아이소메트릭.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단축성이라고 했죠. 컨센트릭, 늘어나면 익센트릭. 그대로 있으면 버티면 아이소메트릭. 길이 변화가 있지 않은 운동을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좀 전에 이두박근 운동이고 3두는 뒤에 있죠. 3두박근 운동이죠. 위로 올리게 되면 쭉 올려요. 그러면 쭉 펴지죠. 팔꿈치가. 팔꿈치 힘이 작용해요. 뒤쪽에 있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컨센트릭.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아이소메트릭. 똑같죠? 여기도 아이소메트릭.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게 되면 삼두박근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짧아지고 삼두박근이. 이렇게 내려오면 삼두박근이 쭉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신장성, 수축, 이완이 된다. 왜 수축이냐 그러면 늘어나면서 힘을 보태줘야 되거든요. 만일에 수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삼두가 주저앉게 되면 이 역기, 목이 떨어집니다. 자, 어깨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이소메트릭.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올려요. 컨센트릭, 단축성.
내리게 되면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이거는 신장성, 익센트릭. 자, 이거 허벅지 뒤쪽 근육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아이소메트릭. 구부린 상태에서 벌떡 펴게 되면 여기가 짧아져, 햄스트링이. 짧아지면서 컨센트릭. 다시 또 쭉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은 익센트릭. 신장성 수축이 되죠. 이렇게 반복이 되죠. 발목, 이제 아킬레스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건 신장성, 발목을 위로 해주게 되면 이게 늘어나겠죠. 신장성 수축이 되고 발목을 밑으로 해주게 되면 단축성 수축이 된다는 거죠. 발목을 위아래 까딱까딱 할 때마다 단축과 신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발을 쭉 이렇게 까치발 들어요. 까치발을 뚝 든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발목이 위로 꺾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가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신장성 수축이 됩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킬레스건 오늘은 간단하게 정의 그리고 기장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